게다가 진짜 로메로 이노무 쉐키가 지금 다이렉트 퇴장당하기가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할수록 좀 빡치는 게 뭐냐면 이미 그 전에 퇴장성 파울이 있었는데 심판이 못 봤거든요. 네. 넘어가는데 이거를 또 몇 분 안 있다가 또 해가지고. 자, 토트넘이 지금 센터백 때문에 난립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센터백 조합의 완벽함이었거든요. 근데 두 선수가 동시에 지금 경기에 나올 수가 없게 되면서 반도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햄스트링 올라와가지고 한 1월까지는 빨라야 1월까지는 못 나올 것 같다고 하고 빠르게 복귀한다고 해도 로메로도 지금 3경기 결장입니다. 이노무 슈야키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울버햄튼전 일단 한 경기 못 나왔고 에스턴 빌라전, 맨시티전까지 3경기 결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릭 다이어가 고정 센터백 그 주전이고 맨 데이비스 또는 뭐 지금 2군에서 끌어올린 뭐 애슐리라든가 아니면 호이베를 내리는 가능성, 뭐 로얄 이동 가능성, 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조합들이 지금 내피셜 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1월달에 센터백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선수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1월 달에 아무도 안 살 게 아니라면 제일 먼저 사야 되는 선수는 센터백이죠. 그런 네. 포지션은. 네, 그래서 거론이 많이 되고 있고 그렇게 신뢰성이 높은 매체가 아닌 곳에서 나오기 시작한 보도일지라도 네. 나중엔 결국 그 중에 하나가 맞을 가능성이 높기 그쵸. 때문에 지금 이런 1차 보도들 뭐 좀 눈여겨봐 가면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 방송하는 오늘 직전에 나오고 있는 이름은 크게 한 2개 정도가 이제 거론이 됩니다. 먼저 얘기할 만한 선수가 이제 이타쿠라코. 네. 예. 이타쿠라 같은 경우는 한때 맨체스터 시티 소속이었어요. 네. 맨시티에서 뭐 한 건 없지만 소속으로 이제 임대를 다니고 하면서 이제 경력을 쌓아갔고 그 샬케 공사에서 굉장히 잘해가지고 완전 영입을 하고 싶었는데 샬케 공사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로 갔습니다. 그게 작년이었는데 메넨글라드바흐에서는 잘했다라는 이제 평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분데스리가 수준급 센터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맨시티 소속으로 임대를 많이 다녔습니다. 뭐 흐르닝건도 갔다가 샬케도 갔다가 2019년에 맨시티 유니폼을 입었지만 맨시티에서는 자리를 얻지 못하고 지금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와 있는데 올 시즌에 이제 부상 때문에 최근에 못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이번 경기 2골. 네. 카드가 4장이네요. 상당히 좀 터프한. 제 기억이 맞으면 저 골 중에 하나를 바이언 상대로 넣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고 오른발잡이 센터백입니다. 뭐 빌드업도 나쁘지 않고 네. 괜찮은 수비수고요. 이 선수가 거론되는 이유는 이제 현지 매체들이 뭐 심층적으로 취재를 해서 소스를 얻어서 썼을 수도 있지만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있는 팀이 센터백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거론될 만한 선수긴 합니다. 네. 뭐 게다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본 선수 좋아하잖아요. 네, 일본 뭐 리그 우승도 뭐 했었지만 일본에 있었던 사람이다 네. 보니까 본인이 일본 선수들의 장점을 잘 알고 그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셀틱에서 여러 선수를 영입을 했고 지금 토트넘 올 때도 사실 뭐 후라시나 뭐 데리고 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러진 않았지만 지금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로메로 반더벤 조합이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만약에 센터백으로 온다면 사실 후보거든요. 이타쿠라코 정도 레벨의 선수라면은 주전을 보장해준다거나 뭐 경쟁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이 정도 레벨의 선수들을 영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긴 합니다. 뭐 좀 괜히 지금 구도를 깰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반더벤 로메로보다 윗급은 아닌 뭐 선수. 김민재나 예를 들면 네네, 뭐 이런 네. 급의 선수들 거론이 되는 오면 좋겠지만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비용적으로나 봤을 거의 때 뭐 어렵죠. 네. 이타크라코가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 갈 때 이적료가 500만 유로였더라고요. 샬키가 그걸 못 내가지고 못 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값도 적당하고 그래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뭐 찰로바 선수 첼시에 있었던 네. 찰로바 같은 경우는 네. 첼시에서 한때 상당히 유망주였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망하기 직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네. 예, 그래서 출장 기회도 없고 뭐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이제 나이도 마냥 유망주라고 하기 힘든 24살이 됐어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이제 이 찰로바 같은 경우는 진짜 어느 팀에서든 후보 센터백이 필요하다. 그러면 완전 영입으로 이제 노려볼 만한 그런 선수고 첼시에서 이제는 이제 풀어준다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값도 쌀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물론 24살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땐 유망주였으니까 좀 긁어볼 만한 그러니까 좀 우리 팀 와서 잘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여러모로 그런 쪽에 기대를 걸고 영입을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센터백이고요. 보더블 센터백인데 뭐 이 선수가 주목받았던 게 키도 크고 발도 빨라. 네. 약간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190이 넘습니다. 네.
풀백이나 미드필더도 기본적으로 소화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잘할지는 뭐 본업부터 잘해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멀티 수비수로서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이적설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스피드도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메로 반더벤 조합을 지금 플레이 A로 보면은 백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멀티로 두루두루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이 선수는 뭐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론되는 거는 뭐 그럴듯한데 그러니까 네. 문제는 그거죠. 지금 백업이라고 있는 센터백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벤 데이비스하고 뭐 산체스 떠났으니까 벤 데이비스하고 다이어가 있는데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또 올 시즌 끝나면 FA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는 포지션인데 이번에 그 첼시전 때는 그래도 갑자기 들어와서 9명의 팀에서 나름 좋은 모습 보였지만 올버햄튼전 때는 솔직히 좋은 모습은 또 아니었거든요. 뭐 다이어 때문에 졌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이런 국내 상황이 더 반영이 돼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좀 다이어 성토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많이 느리고 특히 이 친구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캐릭터가 있죠. 공격수 놓쳤을 때 끝까지 안 따라가는 거. 그냥 쳐다보는 거. 그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을 분통 터지게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라인을 끌어올리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뒤에서 후방 빌드업을 센터백들이 많이 해주는 이런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원래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선수 등록할 때 원래 빼려고 했죠. 근데 그 어차피 그 홈그로운이 아니니까 근데 그 쿼터가 남아서 그냥 이름을 선수도 없고 어차피 넣어서 지금 이제 명단에 그래서 들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기회를 잡은 건데 다이어 선수로는 쉽지 않죠. 같이 뛰는 벤 데이비스도 뭐 폼이 옛날만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어도 사실 빌드업이 안 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킥이 좋은 선수고 근데 경기 감각도 떨어져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좀 롱패스를 잘 차는 선수지 이렇게 좀 섬세하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압박에 좀 취약한 면이 네, 그렇죠. 압박하면 뒤로 물러나는 선수고 또 공간을 그러니까 좀 수비 라인을 올리기에는 뒷공간이 벌어졌을 때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카리오 골키퍼가 올 시즌에 스위퍼형 골키퍼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면서 넓은 공간을 굉장히 잘 커버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반더벤하고 로메로가 어느 정도 스피드가 있고 어느 정도 공간을 좀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렇죠. 다이어로는 그게 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를 비교해 보면 현재의 뭐 폼 같은 거는 물론 이타쿠라 부상이지만 네. 지나가는 1, 2년 보면 이타쿠라가 좀 더 주전급 로테이션 멤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지금이야 반더벤이 그 이상으로 엄청 해주고 있지만 사실 독일에서의 평가, 분데스리가에서의 평가는 뭐 이타쿠라가 반더벤보다 크게 꿀리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꿀리는 정도? 그래서 뭐 이타쿠라는 좀 더 가치가 있는 선수라면 찰로바는 좀 긁는다, 네. 긁어본다, 아니면 백업이다. 이 정도의 평가로 이제 노린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리그 적응 끝냈고 뭐 네. 선수들에 다 분석돼 있는 선수니까. 찰로바는 또 같은 리그 내라는 장점도 네, 있죠. 같은 그렇죠. 도시고. 그리고 뭐 하여튼 지금 탑소바에게도 뭐 얼마 전까지 나왔었는데 수반 너무 지금 레버쿠젠이 워낙 잘하고 있고 네. 급도 높으니까 지금 요 센터백 조합이 완성이 돼 있는 체제에서 사실 밀어넣기가 쉽지 않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찰로바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노리는 선수랑도 좀 겹치긴 합니다. 네. 바이에른은 뭐 아니들 아시다시피 백업 센터백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야말로 김민재, 더리우트, 우퍼메카노가 있어서 진짜로 백업급 넘버 4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멀티플레이어거나 아니면은 주전급인 센터백을 살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찰로바가 투엘 감독이랑 2년도 첼시를 투엘 감독 해봤으니까 그렇죠. 이미 예. 있고 멀티 수비수고 넘버 4 자리도 바이에른 정도의 팀에서 이제 넘버 4지만 뭐 트로피도 뜰 약간 좀 공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찰로바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등등을 감안한다면 원래 바이에른이 찰로바한테 몰매 필요는 절대 없는데 그냥 스쿼드 플레이어로서 살 가능성이 꽤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토트넘이랑 만약에 경쟁이 되고 하면은 찰로바를 놓고 강팀들이 경쟁을 하는 재밌는 모습이 또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참 이제 여러 가지로 토트넘이 워낙 잘 나갔던 시즌입니다. 이탈자도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좀 출발이 상당히 좋았는데 아무래도 선수층이 좀 얇고 주전하고 그쵸. 비주전의 격차가 좀 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사실 솔직히 한 시즌을 치르면서 이렇게 주전 거의 뭐 절반 정도가 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은 흔치 않거든요. 그쵸. 운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 또 이제 컵 대회도 네. 어느 대회는 못 나가고 어느 대회는 조기 탈락하고 그래서 리그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동시에 이렇게 우르르 나가지만 않으면은 잘 꾸릴 수 있는 시즌이었어요. 좀 네. 얇아도. 그렇죠. 지금 운이 많이 없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게다가 이게 그 부상자들이 대부분 4주 이상 막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게다가 진짜 로메로 이노무 쉐키가 지금 다이렉트 퇴장상이가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할수록 좀 빡치는 게 뭐냐면 이미 그 전에 퇴장성 파울이 있었는데 심판이 못 봤거든요. 네. 넘어가는데 이거를 또 몇 분 안 있다가 또 해가지고 경기랑 전혀 상관없는 물론 박스 안쪽에서의 충돌이긴 했지만 굳이 할 필요 없는 마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팀에게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어서 네, 아무튼 뭐 지금 로메로가 언제 또 이런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백업 센터백 영입은 필수적인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얘기가 뭐 나오겠습니다만 네, 아직 이적 시장이 열리려면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